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에서 조직한 집회에 정정 가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만나본 적도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일 독재실의 반대를 위한 구호도 열심히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좀 뜸하게 정말 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는 게 아니라 황장엽 위원장께서 서야 했던 자리입니다. 열흘 전에 서정갑 그 법무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김정은 세습체제 반대를 위한 국민 집회가 있다. 황장엽 선생님 현재 말씀을 드려서 참석토록 해달라. 그래서 당시 상황이 경호가 더 강화되고 북한의 테러 위협 때문에 항공성에 대한 경호가 더 강화되고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손정갑 회장님이 야 성민아 그거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라. 특이한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분 동안 전화를 하셔요. 내용인즉슨 황장엽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느냐. 당신께서는 앉아서 글 읽다가 죽는 게 아니라 테러를 받아서 죽는 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번 국민 집회는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전면으로 항거하는, 맞서는, 투쟁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집회인 것만큼 실제로 황 선생님께 위협이 닥쳐올 수도 있다. 경호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니까 꼭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나오도록 해야 된다. 너희 탈북자들이 그것도 못하고 뭐하느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정갑 본부장이 선생님께서 옛날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외우면서 차라리 테러 맞아 죽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러시냐 빨리 나오시라고 그럽니다 하니까 경호팀에서 또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내 결정을 못하고 하루 이틀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황장엽 선생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토요일날 황장엽 선생님께서 10월 10일날 일요일날 사망을 하셨는데 토요일날에는 저하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수잔 설티 여사가 왔는데 늘 하던 것처럼 선생님을 공항에서 바로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은 비행기가 3시간이나 늦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니까 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이나 화요일 봅시다. 그래서 예 했는데 사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말문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황장엽 선생님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탈북자 동지회 사무국장으로 처음에 황장엽 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 그때는 탈북자 동지회 벽면에 책상 밑에 다 도청기가 붙어졌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죠. 그래서 황 선생님은 어떤 기자에게 혹은 여기 계시는 조합자 선생님이나 이동복 선생님이나 이런 국내 애국지사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적었습니다. 적어서 저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그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북한의 모든 국위를 떨쳐버리고 대한민국으로 온 황장엽 선생님이 이렇게 간첩처럼 북한말로 간첩처럼 숨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자유의 대한민국이라는 게 맞나? 아주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장엽 선생님이 미국을 첫 방미를 가셨을 때 드디어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 자유롭게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황 선생님 갔을 때 우리 강철환 씨랑 북한민주화위원회 그 대표들이 함께 황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황장엽 선생을 그냥 연금 상태처럼 비행기에서 딱 태워서 가고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곳에 거의 연금 상태처럼 가둬두셨습니다. 함께 가던 우리가 만나질 못했어요.
황 선생님을 미국에서 만나야 되겠는데 비행기는 같이 타고 갔는데 만나질 못했습니다. 황 선생님만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저는 야, 저건 경호가 아니라 완벽한 구금 상태로구나 하고, 어저께쓰면 당시 워싱턴에 있던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거문님께서 황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잠깐 만나보고 하는 소리가, 야, 해도 너무하다 라고 저희들에게 정말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황 선생님께서 정말 활동에 얼마나 제한이 있었던가 하면요,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경호, 신변보호, 지금 생각하면 막 억울해 죽겠고 한탄스러워 죽겠는데, 경호, 신변보호 때문에 그 황 선생님의 논리적이고 정말 북한의 현실을 한이 띠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인 강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바다고양이처럼 숨어서 숨은 군인들에게 5명, 10명, 20명, 그나마 30명이 되면 선생님께서 참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강연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황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에 온 지 13년 동안 연금 생활처럼 꾸준히 강금해 왔다가 바로 지난주까지도 이런 집회, 이런 훌륭한 집회에 나와서 말씀도 못하시게 황 선생님의 입을 풀어막았더라.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전하고 싶습니다. 황 선생님께서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차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참 편안한 생활을 했다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훈장이냐고 하는 일부 올빠진 정말 나쁜 인간들도 있던데,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황 선생님은 당신의 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당신의 집이 없었고요, 소위 안가라고 하는 잠자리까지 경찰이 지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생활도 그런 감옥이 있겠습니까? 화장실도 경찰이 따라가고 잠자리까지 경찰이 지키는 그런 정말 고독 속에서 사실 황 선생님을 두고 정말 이런저런 소리들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옥정이 무너지던, 어제까지 정말 옥정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황 선생님께서는 수요일 날에 탈북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요. 그 수요일 날 북한민주화위원회 회의가 김정은 3대 세습 반대를 위해서 탈북자들도 정말 이제는 총궐기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부터 3일 뒤인 3일 뒤에 정로어가에서 버신탑 쪽에서 3대 세습 반대를 위한 탈북자들의 연합 집회를 가진 바 있었는데요. 그때 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때문에, 저들이 독재 때문에 반세기가 넘는 정말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해 왔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김정은이라는 어린애에게 3대 세습, 이런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묵과하면 바로 저희들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후손들도 또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너희들이 자식들이 하게 된다.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탈북자들이 남한의 애국 세력들과 굳게 뭉쳐서 북한의 민주화와 그리고 3대 세습 독재를 반대하기 위해서 총궐기하고 총매진해야 하고 정말 단결해야 된다고 강력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남긴 황교안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황장엽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북한 민주화위원회 깃발을 높이 들고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위해서, 그리고 3대 세습 체제의 박살을 위해서 총궐기할 것이며, 여기 모이신 남한의 애국 세력들과 국기에 대해서 조국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인민